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3차 시입니다. 오늘이 11월 11일 목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온라인 클래스 첫 번째 날인데요. 학교에 뭔가 학생들이 없으니까 썰렁합니다. 저는 적막한 토론학습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강의를 녹화 중입니다. 자, 오늘도 사설이 길었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풀이에 앞서서 정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1번에 4번, 오른쪽 1번에 1번, 아래 왼쪽에 1번에 3번, 오른쪽 1번에 5번. 다음 장 2번에 4번, 12번에 4번, 4번에 3번, 그리고 다음 장 11번에 3번, 5번에 4번. 답 체크했죠?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물 서쪽 같은 경우에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문제를 끝까지는 풀어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장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간단하게 보면은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맞게 응답한 학생은, 자, 기억. 체내에 침투한 뒤 세포에부터 폐사. 자, 기억 보면은 주체가 누구예요? 체내에 침투해. 누가? 뭐가? 그렇지. AI 바이러스가. 자, 그럼 기억. 인간이 주체가 아니네. 따라서 기억은 자연현상. 자, 니은. 조류의 체내에 침투한 AI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감염을 차단. 누가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 그렇지. 인간이 아니지. SL이 주체지. 자, SL은 아래 써 있어요. 인체의 면역 성분이 시알릭 락토스의 약자. 자, 따라서 니은도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아, 저 옆에서 새한숨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자, 디귿. SL의 올리고당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 누가 배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당연히 자연현상이죠. 자, 릴. 닭의 사료에 SL을 섞어 사육. 누가 사육하는 거지? 인간이 사육하겠죠? 따라서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오른쪽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 화산에서 용암 분출. 자, 용암이 분출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죠. 따라서 기억은 자연현상. 니은. 거주민에게 긴급 대피 지시.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거죠? 그렇죠. 인간이 내린 거죠. 자, 따라서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 자, 디귿. 유독성 이산화 황가스 발음 이상하네. 유독성 이산화 황가스 흡입으로 인한 목과 눈, 호흡기 통증 유발. 자, 이 호흡기 통증 유발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 그렇죠. 자연현상이죠. 인간이 아니에요. 자, 리을.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이 발표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리을도 사회문화 현상.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각각 뭔지 찾았죠? 자, 그러면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내려가서 왼쪽 1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기억. 새끼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자주 출몰. 자, 이 출몰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주체 누구예요? 출몰의 주체? 새끼 멧돼지죠.
인간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자연현상. 자, 니은. 데리고 있던 새끼를 데리고 있던 새끼를 독립시킨대. 근데 누가 독립을 시키는 거야? 어미 멧돼지가 독립을 시키는 거죠. 자, 니은도 주체가 인간이 아니네. 자, 따라서 니은도 자연현상. 디귿. 사람들의 주거지 개발. 사람들의 주거지 개발은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 자, 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누가 보존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하는 거죠. 따라서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각각 찾았으므로 정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1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자, 기억.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 소금을 누구한테 얻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얻고 있죠. 자, 여기에 주체가 자연이네. 자연현상. 자, 니은. 염전을 조성. 이 염전 누가 조성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 조수간만의 차. 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자, 릴. 천일염 생산의 최적지로 유명하다. 자, 누구한테 유명한 거예요? 인간들한테 유명한 거죠. 자, 따라서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 자,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2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활용한 다음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이러한 문제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카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의 규칙부터 볼게요. A 상자 안에 총 7장의 카드가 있다. 카드마다 점수를 부여하는데 각 카드의 내용에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1점, 2개에 해당하면 2점, 3개에 모두 해당하면 3점을 부여한다. A 상자에서 갑과 을은 카드를 3장씩 뽑는다. 단, 한 번 뽑은 카드는 A 상자에 다시 넣지 않는데요. 3장의 카드로 획득한 총점이 높은 사람이 이긴다. 자, 규칙 대충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카드 1부터 7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카드 1번.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자, 카드 1번에 관한 답은 모두가 해당됩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3개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카드 1의 점수는 3점이겠죠. 자, 왜냐하면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었죠.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고 있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에게 뭔가 초점을 두고 있죠. 개인의 상호작용, 개인이 의미 부여를 하는 미시적 관점. 자, 개인이 의미를 잘못 부여했어. 자,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의 개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모두 다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카드 1번은 3점, 카드 2번은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수적인 속성으로 본다. 대립과 갈등. 자, 갈등이라는 말이 키워드죠. 자, 따라서 카드 2번은 갈등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카드 2번은 몇 점이에요? 1점이겠죠. 자, 카드 3번.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자, 이 거시적인 관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기능론, 하나는 갈등론.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자, 따라서 카드 3번은 2점이 해당되겠죠. 자, 4번.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 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카드 4번은 1점. 자, 카드 5번.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개인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네.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주관적인 생활 세계를 중시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따라서 카드 5번도 1점이 되겠습니다. 카드 6번.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의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체계. 뭔가 덩어리가 크죠. 단위가 크죠. 자, 이것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죠. 자,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으므로 자, 카드 6번은 2점이 되겠습니다. 자, 카드 7번. 사회 규범이 지배 집단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 사회 규범, 걔네 지배 집단. 기득권층들이 정한 거야. 우리는 동의한 적 없어. 이거 누구의 입장이죠? 자, 카드 7번의 갈등론의 입장이죠. 따라서 1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카드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4점이다. 자, 이거 틀렸죠? 자,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여기 1점, 1점, 1점 더하면 3점이 되겠죠. 자, 따라서 1번은 틀렸네. 자, 2번. 카드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8점이다. 자, 이건 왜 틀렸을까? 자, 최대 점수를 3장의 조합으로 최대 점수를 계산해 보자면 자, 카드 1번부터 7번까지 제일 높은 점수가 일단 카드 1번에 3점이겠죠. 그 다음 높은 게 카드 3번에 2점. 그 다음 높은 게 카드 6번에 2점이네요. 자, 이거 다 더하면 3, 2 더하면 7점이네, 모두. 자, 따라서 2번은 최대 7점이므로 2번 틀렸고, 3번.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점이다. 자, 이거 왜 틀렸는지 봅시다. 자, 기능론이 속해 있는 건 총 카드 1번에 3점, 그리고 카드 3번에 2점, 그리고 카드 4번에 1점, 그리고 카드 6번에 2점이네. 자, 3장을 더해서 최대 점수를 만들려면 일단 3점 더하고 2점 더하고 2점 더하면 몇 점이에요? 맞나? 8점? 카드 1번이 3점, 카드 3번이 2점, 카드 4번이 1점, 카드 6번이 2점. 자, 이 3점, 2점, 2점을 더하면 7점이겠네요. 최대 점수는 7점이다. 자, 4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상상론이 없는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5점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없는 카드는 카드 2번 1점, 그리고 카드 3번 2점, 그리고 카드 4번 1점, 그리고 카드 6번에 2점, 그리고 카드 7번에 1점이 되겠죠. 최대 점수를 더해보자면
일단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2점. 2점. 그리고 나머지는 1점이네. 1 더하면 최대 5점. 맞네. 자, 정답 4번. 자, 5번. 갑이 카드 1, 5, 6을 뽑았다면, 자, 일단 1, 5, 6을 각각 더해봅시다. 자, 카드 1번은 3점, 카드 5번은 1점, 카드 6번은 2점. 이거 다 더하면 6점이죠. 자, 을이 이길 수 있는 카드 조합은 한 가지가 아니지, 없지. 이미 최고점을 가져가 버렸는데. 자, 따라서 없어.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오른쪽 12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A에서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이다. 자, 먼저 이거 아래를 살펴보면 개인의 행위보다, 즉 개인보다는 사회의 구조를 강조하는가? 자, 얘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요. A가 아니요래. 자, 그럼 A는 하나밖에 없지.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얘는 두 개 있죠. 아까 기능론 혹은 갈등론.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대입해보면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이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 자,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이 질문,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갈등론만이 예라고 할 수 있지. 갈등론이라면 예라고 할 거야. 자, 그러니까 A, B 둘 중에 하나는 갈등론이야. A 또는 B가 갈등론. 자, 두 번째, 개인의 행동이 개인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어. 자,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건 개인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자, 개인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뭐가 있냐면 뭐 사회 구조 같은 게 있겠지.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자, 이런 것들은 개인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에 해당되는 뭔가 단위가 큰 것들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했지. 자, 이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대. 즉, A와 C는 모두 거시적 관점에 해당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겹치는 게 A야. 자, A는 당연히 갈등론이 되겠지. 갈등론이면서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갈등론. 자, A는 갈등론. 자, 그러면 C는 자동으로 기능론이 되겠죠. 기능론이 되겠지. 자, 그러면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네. 자, A, B, C 다 나왔으니까 1번부터 5번 분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1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자, 1번. 사회 규범은 대다수의 구성원이 특정 행위의 규범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대. 자, 그들이 그 행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기존의 규범은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규범이 나타난다. 자, 의미를 부여한다. 주관적인 해석에
초점을 뒀지. 자, 따라서 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자, 사회규범은 기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기득권층의 의지가 반영되어 형성된다. 그들이 사회규범을 마치 사회 전체의 합의인 것처럼 구성원에게 강요함으로써 사회가 유지된다. 자, 뭔가 특정 계층, 지배 계층의 의지가 반영된 사회 규범이라네. 자, 나는 갈등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사회 규범은 전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형성된다. 이러한 사회 규범의 내용과 의미가 사회화를 통해 전승됨으로써 사회 존속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 사회 존속이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네. 사회가 사회 존속이 가능하네. 사회화를 시키네. 자, 이 내용은 기능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나다를 다 찾았으니까 1번부터 5번 분류할 수 있겠죠? 자, 5번. 가나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번에 틀린 거래. 자, 교칙은 학생들에게 지위에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을 수행한대. 기능이 있어. 규칙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여 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역할이라는 말이 나오지. 역할이 있고 기능을 담당한데 사회의 통합을 중시한대. 자, 가는 키워드들을 살펴보니까 기능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자,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지도 방식에 대해 평가하고 교사로서 자기 정체성과 행동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생활지도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이라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구성되는 개별적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네. 자, 나는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가와 나가 각각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1번에서 5번 틀린 거 가려낼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학교 나올 때 꼭 완성된, 채워진 학습지 가지고 오세요. 교과서도 채우고. 자, 그럼 대면 시간에 봅시다. 안녕.